요즘 셀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는 막혀있고 쿠팡은 점점 치열해지고 자사몰이 답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로 셀러들이 네이버를 지금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셀러들이 처한 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우리 상품이 어느 플랫폼에 맞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우선 모두가 공감하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키워드는 버리고요, 작은 키워드를 공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서 판매를 할 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찜질팩이라는 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너무 이제 리뷰 수가 많은 경쟁사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위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포지셔닝을 바꿔서 테니스라는, 골프라는 집단을 타겟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잡아가지고 상품이 나온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찜질, 골프 엘보 찜질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품명에 넣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구매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고 저도 이런 식으로 소싱을 처음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3만원인 경우에는 하루에 10개를 판매하면은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한 9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팔면은 월 매출 1000만원 정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 매출 1000만원을 만들면은 뭐 마진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20-30% 남는다고 쳤을 때 한 달 월급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셀러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내가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 점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점프. 월 매출 1000만원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에 점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셀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떠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후발주자가 과연 선발주자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존재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키워드에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다리를 타서 리뷰가 쌓이고 구매 건수가 쌓이면 상품명에 큰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일명 사다리 타는 거죠. 더 높은 상품, 더 시장성이 더 큰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함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202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요, 광고라는 걸 봤을 때 검색 광고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검색 광고는 일단 단가가 높아요. 지금 입찰가가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일단 시도를 잘 못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든 투자를 받았든 큰 맘을 먹었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쓰려고 해도 소진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충전금을 내가 뭐 3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 10만원밖에 소비가 안 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품질 지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상품을 출시했는데 이걸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무조건 1페이지 1순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품질 지수라는 거는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를 할 수 있을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할 확률이 높으면 품질 지수가 높은 거고, 그게 검증이 안 됐으면 보통인 거고, 구매 전환율이 낮으면 이제 품질 지수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고 해서 광고를 다 노출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노출해줄 수 있는 구자 자체가 작아요. 이 개수 자체가 몇 개가 안 되는데 광고 효율 자체도 낮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찜질팩이라는 걸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검색량이 좀 괜찮기 때문에 여름이면 아무래도 아이스나 이런 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판매하려고 봤더니 이 쇼핑 탭에 지금 이 광고 앞에 1, 2, 3 이거 광고를 빼면은 1등 상품이 리뷰 수가 9,999죠. 2등도 9,999, 8,600, 뭐 9999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찜질팩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부자가 닫혔다, 막혀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제품들이 또 최근에 올린 게 아니라 등록일을 보면 2019년도, 2016년도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지금 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무나도 오랫동안 팔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쌓인 이 리뷰 수가 1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 안에서 광고를 돌렸을 때 이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할 수 있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광고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광고 영역에서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이 업체들도 나름대로 리뷰 수나 구매 건수가 받쳐줘야만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자체가 지금 구자가 몇 개 안 돼요.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슈퍼 적립하는 광고, 눈에 띄는 광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이제 광고고 그 밑에 보시면은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 몇 개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또 광고라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라고 써져 있으면은 잘 안 누르더라고요. 이런 구조가 이제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위탁 판매 트렌드가 쿠팡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쿠팡을 제가 어떻게 보냐면 후발주자가 진행하기에는 좀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 대비해서 노출 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출량 자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광고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부지리로 좀 클릭률이 높은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쿠팡의 장점은 외부 매체에서 추가 트래픽을 가져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네이트 뉴스 등등 뭐 쿠팡 파트너스까지 합치면은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광고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네이버가 광고 시스템이 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표 로아스 같은 걸 잘 설정하면은 AI가 알아서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매체에다가 자체 노출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쿠팡에서는 노출이 좀 괜찮습니다. 물론적으로는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보다 광고로 판매를 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돈을 투자해도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틈새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리다 이거죠.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은 쿠팡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은 일단 매출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건 발생을 하겠죠. 광고비로 파는 거니까.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게 광고라는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올려놓고 냅두면은 간간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좋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더 해보겠다고 검색 광고나 이런 걸 아무리 잘 세팅을 해도 노출 수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블로그나 카페, 기타 외부 유입들을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잘 팔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면 초기에 진입해서 노출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광고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그 광고가 로아스를 따졌을 때 적자를 보지 않는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이 있으면은 사실 적자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더 많이 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쿠팡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단가 19,800원에 판매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수수료가 12%에다가 광고비가 차감이 되면 순이익이라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한 개, 두 개짜리 팔아서는 안 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순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처럼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정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정산 보통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70%는 나한테 계좌로 들어오지만 나머지 30%는 어디로 가요? 광고비로 차감이 먼저 됩니다. 30%는 나한테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려면 광고를 한번 끄고 다 같이 재정비하고 돈 받을 거 다 받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고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그 광고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30%씩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받으려면 매출이 한번 빵 뛰었다가 매출이 한번 적어져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찍히지만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현금 흐름이 안 막히려면은 최소한 내가 자본금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한 1년 정도는 팔아야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현금 흐름이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소비자 친화적인 게, 일단 PC에서도 트래픽이 되게 높고 우리가 어플을 많이 쓰잖아요. 쿠팡 쇼핑 앱에서도 트래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헬스복 상의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게 광고인지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 첫 번째 있는 이것도 광고고요. 여기도 광고란입니다. 이쪽 란. 근데 여기에 이제 AD라고
작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소비자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클릭률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정위에서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히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판매자가 광고할 땐 좋겠죠. 근데 여기 내리면은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여기 4개 중에는 3개가 무려 쿠팡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되게 많이 노출을 하고 구글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쪽에 있는 것도 쿠팡에서 광고를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쿠팡 내에서만 광고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외부 매체의 제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광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매출이 높은 셀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이버나 쿠팡에서 매출이 좀 높으면은 그 플랫폼을 바꿔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잘 된다고 네이버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네이버에서 잘 되면은 쿠팡에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자사몰로 많이 넘어오고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에서 잘 되신 분들은 네이버로 잘 못 넘어옵니다. 바이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느냐?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자사몰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이게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이 자사몰은 DA 광고를 배우면은 모든 단점을 상쇄할 수 있어요. 일단 광고를 하면은 많이 노출이 되고요. 정산도 빠른 편입니다. 이런 광고들이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높게끔 만들 수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쓰면은 되게 매출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광고가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다크서클 관련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연관 키워드들이 뜹니다. 그럼 이 연관 키워드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다크서클 제거 크림 이렇게 검색하면 밑에 보시면 스폰서 광고라고 있죠. 이 스폰서 광고에 여기는 이제 쿠팡에서 연동이 되는 거고 여기 이런 스폰서 광고를 눌러보시면은 블로그로 이동이 되고 그 밑에 주소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구글에다가 하는 DA 광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은 타사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크서클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광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자, 이런 광고를 누르면은 자사몰로 이동이 되는 거죠. 지금 봤던 광고들이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되게 쉬워졌고 카페24도 개편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템플릿을 통해서 DA 광고를 돌리면은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 자사몰의 문제는 고마진 상품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품이 고관여다. 그리고 정보성을 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풀어내기가 괜찮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은 틈새 키워드를 찾고요. 블로그나 카페를 연동해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서 유입을 시키는 게 네이버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많아야 돼요. 뭐 대표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브랜드가 탄생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정보성 글들이 많을 때는 네이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반면에 뭐 남들도 다 파는 보편적인 제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쿠팡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대표적으로 충동구매나 저가 상품들, 고관여가 아닌 것들, 저관여 상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전략은 굉장히 단순해요. 쿠팡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쿠팡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돈을 좀 모아놓고 리뷰 쌓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시고 리뷰를 최대한 쌓는 걸 유도하시고 상위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섭렵을 하면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셀러들이 하나의 상품을 브랜딩해서 지고 끝까지 팔려고 했더니 이 플랫폼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사몰에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 자사몰의 경우에는 고마진 상품이 어울리고요. 메타 광고를 좀 만들 수 있고 이 퍼널을 잘 설계할 수 있으면은 자사몰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상품군을 분리를 해야 돼요. 내가 네이버나 쿠팡에서 판매하던 상품으로 자사몰까지 가겠다. 이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은 각각 그 플랫폼에 맞는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품 말고 내가 매출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럼 다른 상품을 소싱해서 이 광고 퍼널에 적합한 고마진 상품 뭐 원가로 치면은 전체 판매가의 30% 이내의 정도 되는 제품을 소싱하셔서 이걸 광고 돌리는 게 자사몰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소매 시장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보가 이제 유튜브나 강의 같은 게 보편화가 되고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셀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688에서 소싱하는 것 자체가 와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가 풀려있기 때문에 초보
초보셀러도 3일이면 배워가지고 수익뿐만 아니라 뭐 도매 사이트 사입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대기업이 이제 소매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광고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점 경쟁력 없는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중소상공인 셀러를 띄워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나 쿠팡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잘 팔리는 제품을 더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이 만든 제품, 더 유명한 브랜드나 더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더 메인에 띄우고 기획전에 띄우고 광고를 했을 때 상단에 띄워주고 이러다 보면은 구자가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제품이 노출될 수가 없는 거죠. 점점점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점점 중소상공인들도 광고, 마케팅이라는 거를 정말 전문가 수준까지 배우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다. 원래는 이런 거였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걸 배우면 타겟을 잡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워딩을 던져서 같이 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고객 관계가 생기고 그 고객 관계 관리를 잘 메꾸면은 매출이 잘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고객과 소통은 하지만 매출이 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광고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광고 노출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서 좀 정체가 되어 있으신 분들 월 매출이 그래도 한 2천, 3천 되시면은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실 텐데 조금 더 잘 나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건기식도 있을 수 있고 뷰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DA 광고를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될 게 많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점점 모든 광고를 다 섭렵하는 게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앞으로 네이버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마케팅이나 광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